초대형 대검인 드래곤 슬레이어를 가지고 마물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외눈박이 검사인 가츠와 나라를 갖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동료들을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용병단장 그리피스의 처절한 대립과 여정을 그린 다크 판타지 액션 대작 베르세르크. 암울하고 절망뿐인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며 나아가는 검은 검사 가츠의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전란이 끊이지 않는 중세시대. 교사령을 당해 나무에 매달려 죽어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주인공 가츠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용병단의 손에 조아져 용병단장인 감비노의 아내 시스에게 키워지게 됩니다. 3년 후 시스가 병으로 죽고 가츠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비노의 전쟁 수발을 들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경험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도노반이란 자에게 끔찍한 짓을 당하게 되죠. 얼마 후 가츠는 기회를 틈타 도노반에게 복수하고 그를 죽이기 전 자신을 판 사람이 감비노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가츠는 믿지 않았습니다. 감비노가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은퇴를 하고 대신 가츠가 전쟁터에 뛰어들어 그를 먹여 살리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감비노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가츠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때 가츠는 아버지처럼 따랐던 감비노가 정말로 자기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감비노에게 대항하다가 그를 죽이게 된 가츠는 용병단 동료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데 성공하지만 힘이 다해 쓰러지고 다행히도 우연히 길을 지나던 다른 용병단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가츠는 어엿한 용병으로 성장하고 어느 공성전에서 잿빛 기사 바즈소를 해치우는 공적을 세우지만 그 보상을 가로채려는 어느 괴한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자들은 단장 그리피스가 이끄는 메이단으로 불리는 용병단이었는데 가츠는 그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고 메이단의 2인자인 캐스커까지 궁지로 몰아넣지만 그리피스에게 단칼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메이단에서 정신을 차린 가츠에게 그리피스는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요. 그리피스는 바주소와 싸우는 가츠를 인상 깊게 보고 있었고 그를 메이단에 넣고 싶어 한 것. 굴욕감에 화가 끝까지 난 가츠는 그리피스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결투 끝에 그리피스가 승리해서 결국 가츠는 메이단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피스는 가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개차반 성격인 가츠 역시 메이단의 돌격대장 임무를 맡아 동료들과 함께 숱한 전장을 겪어오면서 점차 그리피스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동료애 또한 생겨나게 됩니다. 천재적인 용병단장 그리피스와 돌격대장 가츠의 활약으로 메이단은 참여하는 전장마다 승전보를 울리고 그 공적으로 그리피스는 기사 칭호까지 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도중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메이단이 공격 목표인 성을 둘러싸는 데 성공하지만 마지막 남은 성을 공략하기는커녕 안에 들여보낸 부하들이 적군 단 한 명에게 모두 전멸하는 이변이 일어나고 가츠는 격분하여 홀로 성 안으로 들어가 불사신이라고 불리는 조드라는 인물과 대면합니다.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이는 조드와의 힘겨운 사투 끝에 가츠는 무기 깨기 공격으로 조드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데 성공하지만 조드는 말도 안 되는 괴물로 변신해서 가츠를 궁지로 몰아넣는데요. 때마침 그리피스가 가츠를 구하기 위해 동료들과 성 안에 들어오고 가츠와 그리피스는 합동 공격으로 조드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조드의 반격으로 그리피스는 쓰러지게 됩니다. 조드는 그리피스의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그의 목에 걸려있는 패왕의 알이라는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가츠에게 섬뜩한 죽음의 예언을 하고 그대로 사라지게 되죠. 조드 사건이 마무리되고 가츠는 그리피스에게 장기말에 불과한 자신을 구하러 온 이유를 묻는데요. 그리피스는 이유 따윈 없다면서 자신이 가츠를 위해 뛰어드는 것에 하나하나 이유가 필요한 거냐고 되묻고 가츠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한편 한낱 평민 출신인 그리피스가 공적을 쌓아올리며 군단장의 지위까지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국왕의 동생이자 미들랜드 제1의 백룡기사단장인 유리우스 백작과 포스 대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이단이 국왕의 가을 사냥 호위를 맡자 그 기회를 이용해 그리피스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유리우스의 부하가 빈틈을 노려 쏜 독화살이
그리피스의 심장을 정확히 맞추지만 다행히도 그리피스가 지니고 있었던 패왕의 아래 화살이 맞는 바람에 암살은 실패하게 되죠. 그리피스 암살 사건은 적국의 암살자가 샬로트 공주의 목숨을 노리고 벌인 짓으로 마무리되고 그리피스는 가츠에게 유리우스 백작의 제거를 요청합니다. 그리피스가 공주의 만찬회에 참가할 시간에 맞춰 가츠는 유리우스를 암살하는 데 성공하고 그리피스를 만나기 위해 만찬회장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그리피스와 공주의 대화를 엿듣고 그리피스가 생각하는 친구의 정의를 알게 된 가츠는 큰 심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후 미들랜드 왕국은 튜더 제국과의 기나긴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대규모 출병을 결정하고 메이단도 이에 합류합니다. 튜더군과의 전투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캐스커는 푸른골의 기사단장인 아돈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가츠가 캐스커를 구하려다 같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적군의 눈을 피해 동굴 안에서 하루를 보낸 두 사람. 가츠와 캐스커는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출발하지만 금세 튜더의 추적자들에게 둘러싸이고 마는데요. 가츠는 캐스커를 도망치게 하는 한편 100명이나 되는 적군을 홀로 상대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츠는 왼손에 화살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필사의 의지로 100명의 적을 모두 베어버린 뒤 겨우 살아남고 캐스커가 데려온 메이단에 의해 무사히 구출되죠. 그리고 캐스커는 주도가 준 요정의 가루약을 가츠에게 발라주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츠가 이번 전장을 끝으로 메이단을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이번 전쟁의 핵심인 돌도레의 요새 공략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 미들랜드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돌도레의 요새를 탈환하기 위해 갖은 수를 써봤지만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인데다 튜더군의 맹장인 보스콘이 이끄는 최강의 자서성기사단까지 주둔하고 있기에 공략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장군들이 고심하고 있을 때 그리피스는 5,000명에 불과한 메이단만으로 돌도레이를 공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장군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결단으로 결국 메이단이 돌도레이 공략전에 단신으로 출전하게 되죠. 드디어 돌도레이 전투가 시작되고 주도의 약 덕분에 최상의 컨디션을 되찾은 가츠는 적군을 거침없이 휘젓고 다니고 적장 보스콘과의 일기토를 시작합니다. 한편 그리피스의 작전대로 메이단은 일부러 후퇴하고 과거 그리피스와의 추억이 있었던 돌도레이의 총사령관인 게논 총독은 그리피스를 차지하기 위해 성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메이단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캐스커가 이끄는 별동대가 빈집이 된 돌도레이 요새의 점령을 시도합니다. 한편 가츠는 보스콘과의 치열한 결투 중 검이 부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조드가 던져준 대검을 이용해 극적으로 보스콘을 해치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캐스커 또한 돌도레이 요새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죠. 메이단은 승전보를 울리고 그렇게 그리피스의 작전대로 이루어진 돌도레이 전투는 결국 미들랜드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승리를 계기로 미들랜드와 튜더 제국은 휴전협정을 맺고 국왕은 평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메이단에게 대계 칭호를 내립니다. 가츠는 꿈을 향해 다가가는 그리피스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그리피스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가츠를 보고 미소를 짓죠. 그리고 그리피스는 가츠의 도움으로 호시탐탐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배후 세력까지 완전히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 달 후 가츠는 메이단을 떠나려 하고 이를 눈치챈 캐스커가 필사적으로 가츠를 설득하지만 일도 먹히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피스까지 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려고 하는 가츠를 그리피스가 가로막죠. 그리피스는 가츠를 잃어버리느니 죽여서라도 곁에 두겠다는 각오로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지만 수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가츠의 검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가츠는 허망한 모습의 그리피스를 뒤로한 채 결국 메이단을 떠나고 맙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자제력을 잃은 그리피스는 자신을 흠모하던 샬로트 공주의 침실에 숨어들어가 그녀와 하룻밤을 갖는 실책을 저지르는데요. 이 사실은 곧바로 발각되고 국왕은 그리피스를 지하감옥에 유폐시켜 끝없는 고문을 지시하고 메이단 역시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미들랜드군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그리피스는 1년 동안 변태 고문관에게 정성스러운 관리를 받아 만신창이의 몸이 되죠. 한편 메이단을 떠난 이후 가츠의 앞에 정체불명의 해골기사가 나타나고
해골기사는 가츠에게 조드가 했던 말과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그 이후 가츠는 산에 틀어박혀 검수를 연마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우연히 메이단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들을 찾아가는데요. 위기에 빠진 메이단에 극적으로 나타나 사태를 해결하고 자초지정을 들은 가츠는 아직 그리피스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그리피스를 구출하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츠와 캐스커는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확인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가츠와 캐스커, 주도, 피핀으로 구성된 메이단 정예 멤버들은 그리피스를 구출하기 위해 윈덤성으로 잠입하고 메이단과 은밀히 내통하고 있었던 샬로트 공주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그리피스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손과 발의 힘줄이 다 잘려나가고 폐인이 되어있는 그리피스를 마주한 가츠는 분노로 폭주하여 그들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도륙을 내면서 동료들과 함께 그리피스를 데리고 왕궁을 빠져나가죠. 그리피스에 대한 질투심으로 반쯤 미쳐버린 국왕이 그리피스를 잡기 위해 암살 집단인 바키라카 일족과 죄수로 구성된 흑경기사단을 파견하지만 혼신의 사투 끝에 가츠 일행은 그들로부터 무사히 그리피스를 구출해 윈덤성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흑경기사단장이자 조드와 같은 존재인 괴물 와이얼드의 팩트 폭행으로 그리피스가 재기불능이라는 사실을 메이단 전원이 알게 됩니다. 그리피스가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시작될 줄만 알았던 메이단 동료들은 거동은커녕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리피스의 상태에 절규하는데요. 이제 모든 건 끝이 났고 다들 제 갈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 만신창이가 된 그리피스를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캐스커는 가츠에게 혼자서라도 떠나라고 권하고 둘의 대화를 엿들은 그리피스는 멘붕에 빠진 채 자신의 옛 환영을 보며 성취하는 몸으로 마차를 끌고 달려가다가 강가에 추락합니다. 그런 그리피스를 쫓아오는 가츠와 동료들. 그리피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을 때 예전에 잃어버렸던 패왕의 알, 진홍의 베에리트가 다시 그의 손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츠가 그리피스에게 다가선 순간 일식이 시작되면서 베에리트가 얼굴의 모습으로 절규하고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차원의 공간이 열려 모두가 갇히게 되고 고드핸드와 사도들이 강림하는 강마의 의식이 시작됩니다. 고드핸드들은 그리피스가 마왕으로 전생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라고 주장하며 조건은 그리피스 자신의 의지로 그가 사랑하는 메이단 동료들을 악마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츠는 그럴 리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와서 꿈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 그리피스는 결국 모두를 제물로 바치는 선택을 하고 메이단 전원은 제물의 낙인이 찍혀 사도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츠가 사도들을 상대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던 중 암흑의 날개 페무토로 전생한 그리피스가 가츠 앞에 나타나고 그리피스는 가츠가 보는 앞에서 캐스커를 겁탈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가츠는 그리피스에게 달려들지만 사도들에게 제지당하고 이때 왼팔과 오른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때 해골기사가 나타나고 극적으로 가츠와 캐스커를 구해 현실 세계로 빠져나갑니다. 한편 강마의 의식장으로 가던 사도들에게 남은 메이단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았던 리케르트도 이곳에 도착하고 의식장소를 막 빠져나온 해골기사는 가츠와 캐스커를 리케르트에게 맡깁니다. 리케르트는 여행 도중 우연히 얻게 된 요정의 가루약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었고 해골기사는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대피시키죠. 놀랍게도 그곳은 가츠가 산속에 틀어박혀 검수를 연마했었던 고드라는 대장장이의 집이었습니다. 4일 만에 겨우 깨어난 가츠는 정신이 나가버린 캐스커를 확인하고는 절망한 채 밖을 뛰쳐나가는데요. 가츠는 그리피스와 함께했던 메이단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또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동료들을 모두 잃은 현실을 깨닫고 오열합니다. 그때 또다시 악령들이 가츠를 습격해오고 또다시 나타난 해골기사는 낙인을 가진 가츠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틈새의 세계에 대해 설명해주죠. 낙인을 가진 캐스커 역시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한 가츠는 해골기사와 함께 그녀에게 향하고 캐스커는 마물과 같은 태아를 출산합니다. 그 태아는 바로 가츠와 캐스커의 아이였고 그리피스의 마가 달라붙은 탓에 흉측한 마물로 변해 있었죠. 날이 밝자 이형의 아기는 사라지고 가츠는 비통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츠는 캐스커를 리케르트에게 맡긴 채
대장장이 고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검이라고 하기엔 철퇴에 가까운 초대검인 드래곤 슬레이어를 가지고 그리피스와 사도들을 토벌하기 위해 낙인의 반응에 의지하여 어둠 속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는 미들랜드 국경지대. 단장 파르네제가 이끄는 범왕청 소속의 성철쇠기 사단은 검은 태양이 뜨자 묵시록에 예언된 붉은 호수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정말 예언서대로 5번째 사자 어둠의 매가 강림한 증거인 붉은 호수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 붉은 호수는 바로 강마의 의식으로 희생된 메이 단원들이 흘린 피와 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가츠는 고드에게서 받은 드래곤 슬레이어를 가지고 본격적인 사도 사냥을 시작하고 약 2년의 시간 동안 낙인의 반응을 따라다니며 복수심에 불탄 채로 마물들을 하나둘씩 토벌하고 다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츠는 우연히 위험에 처한 파크라는 요정을 구해주게 되고, 파크는 가츠의 격렬한 감정과 사연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와 여행을 함께하게 되죠. 가츠의 처절한 여정은 다니는 곳마다 피투성이의 결과만을 남겨두었고, 잇따라 일어나는 참혹한 현상들을 보고받은 성철쇠기 사단 또한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자, 즉 가츠를 검은 검사라고 칭하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가츠가 나방 형태의 사도인 로시느를 처치한 직후 성철쇠기 사단은 가츠의 추적에 성공하고 그를 포위하는데요. 가츠는 공격해오는 병사들에 맞서지만 사도와의 싸움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직후였기 때문에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지고 그들에게 연행되어 파르네제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다행히도 파크가 열쇠를 훔쳐오고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된 가츠는 파르네제를 인질삼아 도망치는데요.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밤이 되자 악령들이 가츠에게 들러붙고, 그날 밤 파르네제는 밤새도록 가츠가 악령들을 썰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과 가치관이 깡그리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한편 미들랜드 국왕은 광기에 사로잡혀 탈출한 그리피스를 찾아내기 위해 2년에 걸쳐서 국력의 대부분을 쏟아붓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미들랜드는 나라 전역이 급속도로 황폐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병까지 창궐해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국왕은 사망하고 나라의 앞날이 암흑에 빠진 가운데 동방의 쿠샨 제국까지 미들랜드를 침공해 오는데요. 그리고 그때 미들랜드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세계를 뒤덮은 암울한 어둠을 찢고 나타난 빛나는 매의 꿈이었고, 그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직감하죠. 성철쇠기 사단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던 가츠는 캐스커의 얼굴로 나타난 이영이야기의 경고로 캐스커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짐작하고 급히 고드의 대장간으로 돌아갑니다. 역시나 캐스커는 한 달 전쯤 에리카와의 산책 중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였는데요. 니케르트는 캐스커를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음에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고드와 어린 에리카 때문에 캐스커를 찾으러 집을 떠날 수도 없었다고 얘기하죠. 고드는 2년 만에 나타난 가츠에게 때 때리는 충고를 해주는 한편 최후의 힘을 짜내어 가츠의 드래곤 슬레이어와 장비들을 정비해줍니다. 그날 밤 가츠는 과거의 회상을 떠올리면서 소중한 캐스커를 잃어버렸음에 후회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2번 다시 캐스커를 잃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츠는 이영의 아기의 경고와 니케르트에게서 힌트를 얻어 단죄의 탑이라고 불리는 성지 알비온 사원으로 향합니다. 그 시각 파르네제의 성철쇠기 사단 역시 이단 신문관 모즈구스의 호위를 맡아 알비온 사원으로 향하게 되죠. 여기는 알비온 사원의 난민촌. 역시나 캐스커는 알비온에 있었고 다행히도 루카라는 창부에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가츠는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이시도르라는 소년검사와 함께 성지로 향하던 중 해골기사를 또 대면하는데요. 해골기사는 가츠가 향하는 성지라는 곳에서 일식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 매를 상징하는 신의 힘이 현실에 강림할 것이라고 전하고 사라집니다. 한편 루카네의 창부 중 하나인 니나의 돌팔 행동 때문에 캐스커가 사교도들에게 마녀로 오인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캐스커는 그로 인해 그들의 소굴로 끌려갑니다.
그때 가츠도 알비온의 난민촌에 막 도착하는데요. 가츠가 루카에게 캐스커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이 이시도르는 사교도의 소굴에 있는 캐스커를 발견하고 즉시 파크를 통해 가츠에게 알리죠. 같은 시각 성철세기 사단 또한 사교도 검거를 위해 소굴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캐스커의 낙인으로 인해 몰려드는 악령에 씌어버린 사람들로 동굴안은 혼돈에 빠지고 캐스커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순간 드디어 가츠가 나타나 캐스커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가츠는 이시도르에게 캐스커를 부탁하고 사냥 형태의 마물을 상대하죠. 리케르트가 새롭게 만들어준 무기인 자결탄을 사용해 마물을 물리치고 이시도르를 따라가지만 이미 캐스커와 니나는 그곳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발각되어 알비온 사원으로 압송되고 난 후였습니다. 캐스커와 니나를 구출하기 위해 가츠와 이시도르, 루카가 사원으로 향하는 사이 모주구스 일행은 캐스커의 낙인을 보고 그녀가 마녀임을 확신하는데요. 모주구스가 캐스커를 고문하려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마물들이 출몰하여 모든 사람들을 습격하고 알비온 사원과 난민촌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캐스커는 마물에 삼켜져 버렸지만 이형의 아기에게 보호받고 있었고 궁지에 몰린 모주쿠스와 그의 제자들은 정체불명의 존재로부터 특별한 힘을 얻어 사도하던 뒤 마물들을 물리치고 마물 안에 있던 캐스커를 꺼내어 그녀를 처형시키므로 이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죠. 알비온 사원에 잠입한 가츠가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지만 이미 모주구스는 캐스커를 데리고 이동해 사람들을 선동하여 처형대를 세우는 중이었고 그의 제자들이 가츠를 막아섭니다. 한편 무사히 니나와 만난 루카는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추락하지만 해골기사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사원의 최하단부에서 베헤리트의 형태를 가진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도의 욕망은 간단하게 말해 지금의 세계를 제물로 바쳐서 완벽한 세계를 부화하는 것이었죠. 그 순간 엄청난 규모의 마물들이 출몰해 알비온 사원을 덮어가고 그 여파로 사원이 붕괴하기 시작하는데요. 해골기사로부터 도망쳐 사원의 정상으로 향하던 베헤디트형 사도는 캐스커를 구하려다 힘이 다해 죽어가는 이형의 아기를 발견하고 거두어 갑니다. 혼신의 사투 끝에 모주구스의 제자들을 모두 처치한 가츠. 그리고 무너져가는 사원의 정상에서 가츠가 목격한 것은 손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사원과 함께 낙인의 모양으로 불타고 있는 난민촌의 광경이었습니다. 모주구스의 지시로 군중들이 캐스커를 불태워 죽이기 위해 처형대로 올리고 있는 순간 이 모습을 목격한 이시도르 일행은 기지를 발휘해 캐스커를 구해냅니다. 모주구스가 캐스커를 붙잡으려 하자 마물들을 뚫고 나타난 가츠가 그를 저지하고 결국 완전히 괴물로 변해버린 모주구스를 상대하죠. 모주구스는 강력했지만 가츠는 모주구스의 약점을 찾아내 공략하여 그를 처치한 뒤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물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밤새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아침해가 떠오를 때까지 버텨낸 가츠 일행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사원은 완전히 무너져버리죠. 그리고 무너져버린 폐허 속에서 가츠를 비롯한 그 자리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믿기지 못할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건 바로 이형의 아기의 육체를 그릇 삼아 악마 고드 핸드의 모습이 아닌 생전의 모습 그대로의 육신을 가지고 현세에 강림한 그리피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피스는 자신을 모시러 온 조드를 타고 사라지고 때마침 진군해 오는 쿠샨의 군대를 피해 가츠 일행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피스를 구경하느라 쿠샨군에 둘러싸인 가츠도 뒤늦게 캐스커를 데리고 쿠샨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떠나버리고 그의 모습을 본 파르네제는 자신을 보좌하는 세르피코와 함께 그녀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존재인 가츠의 뒤를 쫓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가츠는 캐스커를 무사히 데리고 고드의 집으로 돌아오고 에리카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편 가츠가 캐스커를 찾아 떠난 직후 고드는 숨을 거뒀다고 전합니다. 에리카는 집으로 향하면서 지금 가츠의 손님이 와있고 리케르트와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손님은 바로 현세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 그리피스였습니다. 인간이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과 목소리로 자신을 대하는 그리피스를 보고 분노한 가츠는 그를 향해 달려들지만 조드가 그 앞을 가로막는데요. 조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지만
가츠도 수많은 밤을 마물들과 싸우면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인간 형태의 조드와 호각으로 맞설 수 있었죠. 자신의 검이 깨져버리자 조드는 사도 형태로 변신하여 가츠를 몰아세우고 격렬한 전투 중 마물로부터 안전한 은신처였던 요정의 동굴이 파괴됩니다. 결국 그리피스의 중재로 전투는 마무리되고 그리피스는 행선지를 묻는 가츠에게 자신의 나라를 얻으러 간다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만 남기고는 조드와 떠나버립니다. 이제 캐스커를 안전하게 보호할 은신처가 사라져버린 데다 그녀를 홀로 두고 복수의 여행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 파크는 고민하는 가츠에게 자신의 고향인 엘프헬름을 제안하고 가츠는 캐스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파크의 고향 엘프헬름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파크의 고향인 엘프헬름으로 떠나기 위해 힘겨운 여행길에 나선 가츠와 캐스커. 밤마다 찾아오는 마물들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캐스커를 지키면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혼자만의 싸움에 익숙해져 온 가츠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츠가 마물들과 싸우다가 악령에 씌여 캐스커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캐스커는 가츠를 적대시하기 시작하고 이로써 가츠는 캐스커와 함께 여행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데요. 그때 단죄의 탑에서 헤어졌던 소년검사 이시도르와 함께 성철세기 사단장직을 버리고 가츠를 쫓아온 파르네제, 세르피코와 다시 조우하게 되고 가츠는 그의 여행에 동행하게 해달라는 파르네제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여행을 함께하기로 합니다. 한편 미들랜드는 쿠샨의 군대의 영지들이 하나둘씩 점령당하며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건 바로 사도들을 구성원으로 신생 메이단을 창설한 그리피스였습니다. 그리피스는 윈덤성 재생에탑 꼭대기에 유폐된 샬로트 공주를 구출한 뒤 왕가직 속의 미들랜드 해방군을 자처하며 쿠샨에게 점령당한 영지들을 하나둘씩 수복하고 영지 곳곳에서 쿠샨에 항전하는 미들랜드 세력들을 하나하나 규합해 나갑니다. 그 시각 엘프헬름으로의 여행을 계속하던 가츠 일행은 갑자기 출몰한 트롤들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지키고자 마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숲을 헤매는 이녹마을의 모건이라는 사람과 만나고 이것을 계기로 정령수의 저택을 방문하여 마법사인 플로라와 그의 제자 시르케를 만나게 됩니다. 플로라는 가츠 일행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한편 가츠와 캐스커의 낙인의 힘을 억제해주는 부적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위험에 처한 이녹마을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죠. 플로라의 제안을 수락한 가츠와 동료들은 시르케의 도움을 받아 오거와 트롤들로부터 이녹마을을 구원하는 데 성공하지만 캐스커와 파르네제가 시르케의 마법에 휘말려 트롤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둘을 구하기 위해 가츠와 시르케, 이시도르는 그들이 납치당한 곳이자 트롤들의 소굴인 크리포트로 향합니다. 다행히도 시간에 맞춰 캐스커와 파르네제를 구출할 수 있었지만 크리포트엔 그들 말고도 트롤들에게 납치당한 마을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가츠는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시르케와 이시도르에게 사람들의 피난을 지시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홀로 트롤들을 상대합니다. 가츠가 트롤들을 썰어버리고 자리를 떠나려는 그때 죽은 트롤들의 피와 살을 매개체로 고드엔드의 슬렁이 크리포트 내에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가츠는 그녀에게 단번에 제압당해 큰 부상을 입게 되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해골기사의 도움으로 가츠는 슬렁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었고 슬렁은 그에게 후위를 기약하며 사라집니다. 그 직후 고드엔드의 무리한 강림의 여파로 인해 크리포트가 혼돈으로 들끓게 되자 해골기사는 가츠를 시르케 일행이 있는 동굴 입구까지 피신시킨 뒤 그동안 모아온 베에리트를 합쳐 만든 소환수의 검을 이용해 크리포트를 닫아버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가츠 일행은 무사히 이녹마을을 구원한 뒤 정령수의 저택으로 되돌아가는데요. 하지만 정령수의 저택은 그리피스의 지시를 받아 신생 메이단이 플로라를 죽이기 위해 쳐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가츠는 불사신 조드와 함께 사도들을 이끌고 있는 그룬벨드에 맞서 싸우지만 슬렁과의 싸움으로 큰 부상을 입은 데다가 갑주 또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난 괴력을 가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골렘들이 잠시나마 시간을 벌어주는데요.
그 틈을 타 시르케는 플로라의 지시로 그로기 상태의 노인 가츠에게 광전사의 갑주를 착용시킵니다. 광전사의 갑주는 드워프가 마법의 힘을 이용해 만든 갑옷으로 착용한 자의 육체적 리미트를 해제하여 전투력을 1개 이상까지 끌어올리게 해두지만 사용자가 이성을 잃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싸움만을 계속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갑주를 장착하자 놀랍게도 가츠는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었고 그와 동시에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격정에 잠식당해 이성을 잃고 광폭화하는데요. 광전사의 갑주 역시 가츠 내면의 어둠의 짐승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폭주한 가츠는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힘과 속도로 인간 형태의 그룬벨드를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룬벨드는 패배를 인정하며 이제는 매의 사도로서 싸우겠다며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사도화된 뒤 가츠를 몰아붙이지만 폭주한 가츠는 그룬벨드의 공격을 손쉽게 받아내고 역습해 강철보다 단단한 그의 몸에 상처를 입혀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1개 이상의 힘을 사용한 가츠의 몸은 극심한 손상을 입는데요. 이대로라면 가츠는 1개 이상의 싸움을 계속하다가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기에 시르케는 플로라가 갑주에 새겨놓은 수호부의 도움을 받아 가츠의 의식에 침투해 그의 자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성공합니다. 그 직후 플로라가 죽기 전 최후의 힘을 짜내어 그룬벨드를 막아내고 그 틈을 타 가츠 일행과 시르케는 불타오르는 정령수의 저택에서 탈출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가츠는 동료들과 엘프의 도움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겨우 치료하긴 했지만 광전사의 갑주를 사용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의 일부가 흰색으로 변하고 시력과 미각에 이상이 생기는 등 감각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는데요. 요정섬으로 떠날 배를 구하기 위해 항구 도시 브리타니스로 향하던 도중 또다시 마주친 해골기사는 가츠에게 광전사 갑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요. 또한 그는 요정섬의 통치자인 꽃보라의 왕을 만나면 캐스커의 정신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섞인 조언도 해줍니다. 여행 도중 숙소에 침입한 쿠샨의 마물들을 상대하다가 가츠가 또다시 광전사의 갑주에 잠식당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신비한 소년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면서 가츠 일행은 무사히 브리타니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항구 도시 브리타니스는 쿠샨과의 전쟁을 위한 법왕청 연합군의 주둔지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선박은 모조리군에 징용당한 상태였습니다. 요정섬으로 떠나기 위한 배를 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반디미온 가문의 막내딸이었던 파르네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빠의 부탁인 로드릭과의 약혼을 조건으로 동료들이 타고 갈 선박을 마련해주게 되죠. 그로 인해 파르네제와 세르피코는 여행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엘프들의 첩보 활동으로 그 사실을 전해들은 가츠는 파르네제를 데리러 반디미온 저택으로 향합니다. 그 시각 전쟁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연합군의 수장들이 모인 반디미온 저택의 피로 현장에 갑자기 쿠샨 제국의 마물들이 기습합니다. 때마침 그곳에 도착한 가츠 일행의 활약으로 사태는 수습되고 여기가 여행의 종착지임을 묻는 가츠에게 파르네제는 그리움 때문에 여행 중에 잠시 들렀을 뿐이라며 동료들과 여행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죠. 비록 약혼 선언이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파르네제를 포함 그녀의 동료들에게 흥미가 생긴 로드릭은 자신의 배로 요정섬까지 가츠 일행을 태워줄 것을 제안하죠. 하지만 쿠샨 제국의 가니슈카 황제의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브리타니스는 갑작스런 요수병들의 침략으로 불바다로 변해버리는데요. 가츠 일행은 급하게 항구로 향하지만 이미 적군들이 항구를 점령하고 있었고 시르케의 마법과 그녀의 지원으로 제정신을 유지한 채 광전사의 갑주의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가츠의 활약으로 그들은 무사히 로드릭의 배에 승선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기습이 실패로 돌아간 데다가 사도 형태에서도 가츠와 조드의 합동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가니슈카 황제는 극대노하여 전군의 브리타니스 진격 명령을 내리는데요. 적군의 야간 기습으로 혼란에 빠진 법왕청 연합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쿠샨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벼랑간 소규모의 기사단이 나타나 쿠샨군을 향해 진격하였으니 그건 바로 그리피스가 이끄는 신생 메이단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병사화시킨 전마병들을 앞세운 메이다는 무서운 기세로 쿠샨군을 쓸어버리는 한편, 그리피스는 가니슈카 황제에게 접근한 뒤 그를 무력화시켜 전군을 퇴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리피스는 모두의 앞에 극적으로 등장해 샬로트 공주를 앞세워 유일한 미들랜드 정규군으로 인정받고, 또한 꿈의 계시를 받아 그리피스를 찾아온 법왕의 뜻에 따라 어둠을 몰아낼 구원자로 추앙받습니다. 가니슈카 황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피스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사도를 초월하고자 인조 베에리트인 마자궁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결국 세상 모든 것을 멸망시킬 거대한 형상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피스는 전마병들을 사도화시켜 그에 맞서는데, 처음에는 괴물과도 같은 전마병들의 모습에 기겁하던 인간들도 그리피스의 지휘 아래 하나로 뭉쳐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리피스는 가니슈카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노리고 온 해골기사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해 황제를 성불시키고, 이 과정에서 세상은 유괴와 현실 세계가 하나로 융합된 판타지아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리피스는 황제가 변화된 세계 나선수의 수호 아래 무너진 윈덤성에서 새롭게 솟아오른 메이도시 팔코니아로 윈덤의 모든 시민들을 이끌고 진입하고 결국 자신의 나라를 갖는 꿈을 이루어내고 맙니다. 한편 로드릭의 도움으로 요정섬으로 향하던 가체 일행은 항해 도중 어느 섬에 도착해 거대한 문어 형태의 해신이라는 마물과 조우하게 되지만, 섬의 마지막 생존자인 이너 이스마오와 그녀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해신을 격퇴할 수 있었고, 고된 항해 끝에 요정섬 엘프엘름에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엘프엘름의 꽃보라의 왕 다나는 해골기사의 말대로 꿈이 회랑이라는 능력으로 캐스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음을 가츠에게 전하는데요. 시르케와 파르네제가 가츠 대신 캐스커의 심층 세계에 들어가 그녀의 마음의 파편 조각을 모두 모아 마침내 캐스커의 정신을 되돌리는데 성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커의 트라우마는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 끝내 가츠와는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파르네제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캐스커를 지켜보며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검을 휘두르던 가츠 앞에 또다시 버라의 소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베르세르크는 1989년부터 30년이 넘는 현재까지 일본의 만화 잡지 영애니멀에 연재된 작품으로, 한때는 절친이었지만 소중한 동료들을 제물로 바쳐 악마가 돼버린 친구 그리피스를 찾아 복수의 여행을 떠나는 검은 검사 가츠의 처절한 모험의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베르세르크는 만화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의 디테일과 정교한 작화를 자랑하며 완성도 높은 스토리의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적절하게 녹여내 전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스토리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시점에 작가이신 미우라 켄타로 선생님의 갑작스런 별세로 결국 베르세르크는 미완의 걸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오신 거장 미우라 켄타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